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대선으로 어제 하루 쉬어가고 목요일인 오늘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어제 그리고 오늘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죠. 개인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끝난 지금, 자, 우리 투자자분들 개개인은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고 또 앞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함께 하실 두 분도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임찬우, 임상현, 투임입니다. 자, 두 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개인의 선택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떤 파트너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할까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제 처음 뵙게 됐는데요. 이제 개인의 선택 이게 프로그램 제목에 맞는 또 충실하게 현재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보통 이제 TV에서 보면은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대사에 충실을 하죠. 주어진 자기 어떤 그런 내용에 충실하는데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 저희 전문가 둘이 나와서 최고의 어떤 분석, 그다음에 최적의 어떤 솔루션을 좀 제공해야 된다는 또 막중한 사명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좀 출발을 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뜨거운 사랑을 받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임찬우 전문가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파트너 임찬우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개인의 선택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개인 분들이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좋은지 안 좋은지나 그 전문가 입장으로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 종목의 히스토리도 같이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주목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파트너님께서 굉장한 각오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이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지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10위는 대창솔루션입니다. 9위는 남해화학 이름을 올렸고요. 8위는 후성이고요. 7위는 물음표 쳐져 있습니다. 히든 종목이고요. 6위는 삼부토건 이렇게 이름을 올렸네요. 네, 먼저 10위 종목은 대창솔루션입니다.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오후장 들어서 하락을 해서 463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0.86%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참 이 대창솔루션은 원전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LNG 관련주이기도 하고 이번 주 초에만 봐도 정부가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줄이고 또 수소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소식에 좀 강세 보였었잖아요. 네. 오늘은 오후장 흐름이 별로였거든요. 이 네.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파트너님?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개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거를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고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대해서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직 우크라이나 이슈가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서 일단 차익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창솔루션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창솔루션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NG랑 자원 이쪽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혀 있고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와줬는데 앞전에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앞전에 올라갔던 이유는 일단 도시가스 이슈와 요소수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LNG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때 한번 강하게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수급이 있고 나서는 지금 다시 한번 이슈가 돌지 않다 보니까 쭉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직 조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전주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어떤 걸 정확하게 하는지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기업 계열을 좀 보면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래 보시면 LNG 저장 시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바이오랑 같이 이제 연결된 회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 그리고 회사 자체에는 자본금이 변동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CB랑 BW 행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 회사 돈을 지금 현재 잘 그렇게 벌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CB랑 BW를 행사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악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 다시 전환되는지 공시를 조금 찾아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변동 사항에 보면 업종 조금 재무 조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재무제표를 보시면 유동 비율이나 이런 당작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부채 비율도 계속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섹터보다 이런 것보다는 좀 낙하지만 그래도 일단 부채 비율이 높고 유보율이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이슈가 한 번 돌았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LNG 관련해서 이슈가 돌았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빨간색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꺼려 하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금은 단기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거와 이거 세일하고 있는 특정 섹터들을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도시가스, LNG 이슈 등이 최근에 있긴 했지만 동전주라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LNG 이슈가 나오면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9위 종목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남해화학은 임상현 파트너님이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예. 자, 오늘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장 내내 약세였어요. 그래서 예. 3.88% 하락한 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예. 이 비료 생산 기업인데 아무래도 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면서 예. 남북 관계에 좀 경색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슈가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보셨나요? 이제 남해약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두 가지 이걸 알려져 있죠. 현재 그 여천의 이제 공단에서 비료를 전문화, 흔히 말하는 비료에 대한 각종 모든 제품을 다 생산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남북 경협이 되면은 이쪽으로 많이 연결이 좀 됐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올랐을 때는 어떤 흐름으로 올랐었냐면은 현재 곡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사료주나 이제 비료주 이쪽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이쪽에 남북 경협의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 아무래도 그 보수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북한하고의 약간 냉전 모드, 또 강경 모드로 현재 할 것이라는 시장의 또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현재 남북에 대한 그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남해화학은 두 가지의 또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전체적으로 보면 신사업은 나노실리카 사업 및 반도체용 암모니아 사업도 좀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반도체용 같은 경우는 웨이퍼 세종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업 다각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현재 재무제표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2018년, 2019년 이제 20년 조금씩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분기 실적의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3천억, 4천억. 3천억 하면은 올해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1,200억 정도, 1조가 넘어가죠. 그다음에 퍼가 점점 내려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PBR은 한 1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PBR 1 정도가 된다는 것은 적정 주가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이제 거듭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여동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그 남북 경협 이쪽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조정 받을 자리에서 받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적으로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차트는 보통 2단 상승하게 되면 1단 조정의 흐름들이 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차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평선이 이렇게 결집이 됐던 부분들, 이게 그랜빌에 의한 그 이평선 이론에 의하면은 이평선이 결집이 골든 크로스가 됐을 때 주가가 급락이 되면은 매수 신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골든 크로스가 됐는데 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이 되지 하는 부분들은 골든 크로스가 되려고 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한번 쭉 떨어지면은 그게 매수 신호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수 신호 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주봉으로 보시면 연속 5주 양봉입니다. 이게 연속 5주 양봉이면 일주일 정도는 쉬어가야 될 때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니고 그다음에 장대 음봉 자체가 대량 거래를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현재 곡물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 뭐냐면은 매출액, 늑고루, 현재 시총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1조 2천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시총이 얼마입니까? 4,900억이죠. 물론 영업이익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충분히 그 현재 저평가, 가치주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준다면은 현재 분위기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 다만 PBR 1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현재 너무 목표가를 높게 잡지 마시고요. 전략은 일시적인 약세, 그다음에 조정 후 재상승 가능 이렇게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전쟁 이슈가 맞물려서 상승 흐름을 보였었고 오늘 하락은 일단 어떤 새 당선인의 정책적인 면이 정확히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반도체 쪽까지 사업을 확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약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아예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네네. 임천호 파트너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일까요? 네, 저도 나쁘게 보진 않는데 일단 네.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한번 이슈가 돌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님이랑 파트너님이랑 같은 의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 파트너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8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은 후성인데요. 오늘 상승세가 좀 강했습니다. 3.24% 상승한 19,100원에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초반 상승세가 더 강하긴 했는데 장중 내내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정치 테마주로 봐도 될지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후성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라고 보기보다는 네. 일단 간단하게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 그쪽 회사라고 봐주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에서 조금 이제 수요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이 받았어요. 그리고 반도체 수급도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이슈가 돌았을 때도 항상 움직였던 좋은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전해질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수급만 들어온다. 이때만 그럴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지금은 지수에 의해서 눌려 있지만 충분히 다시 고점까지 신고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크게 보시면요. 대량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이 상승했던 이유가 2차 전지 이유가 붙으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싼 고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전체적으로는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크게는 지금 9월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박스권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서 일단 오늘 저점 그리고 오늘 종가인 19,000원 부분을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만약에 돌파를 된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지와 저항이 중요하다. 지지였던 부분이 이제 만약에 돌파를 했을 때는 아래로 돌파했을 때는 저항이 되고 저항이었던 부분이 다시 돌파를 했을 때는 지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일 흐름 보면서 19,000원, 2만 원 부분만 안착이 된다 했을 때 이 종목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차 시장에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반도체 쪽도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랑 한번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같이 한번 움직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2차 전지나 반도체 수급에도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자, 차트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2만 원 부분 충분히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세일하는 구간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진입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재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보면 일단 이 회사 돈 잘 번다 보이시죠? 검은색으로 쭉 나와 있으면서 전년 대비 그래도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일단 7% 돈을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흑자 전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면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산에 대한 이동도 지금 굉장히 부채 비율보다는 나쁘지 않다. 자산도 계속 꾸준히 잘 모아가고 있고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세일하는 구간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천천히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 활동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은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현금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잘 쓰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투자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 2차 전지 섹터와 그리고 반도체 섹터만 돌아준다고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 안착되면 좋은 흐름, 추가적인 상승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정치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일본과의 관계를 좀 보다 유연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했던 건데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반도체 들어가는 게 후성에서 만드는 물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깎는 그쪽에 물질 쪽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종목으로 연결돼 있기도 한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돌고 있지는 않아요. 크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연결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 반도체나 크게 사이클이 돌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반도체의 흐름이 좀 돌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히든 종목 넘어가고요. 6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부토건인데요. 오늘 삼부토건 주주님들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어요. 자, 2,825원에 오늘 종가 형성을 했는데 오늘 그래프가 너무 예뻐요, 임상현 파트너님. 예. 예, 처음부터 상승 출발하면서 분위기 아주 좋았고 막판에 또 더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 예, 예.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앞으로 좀 예. 쥐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까요? 예, 예. 그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형주 쪽에 이제 건설업종인데 토건 면허의 제1호 면허고 각종 플랜트, 토목 관련된 뭐 인프라, 고속도로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해외 현재 진출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서초구 헌인마을이죠.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현재 상당히 많이 일이 꼬여서 막대한 채무 어떤 부분 때문에 현재 법정 관리를 들어갔다가 현재 대주주가 바뀌면서 현재 휴림로봇이 됐는데 휴림로봇 자체도 인수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시 매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M&A 가능성들이 있는데 삼부토건이 가장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윤석열 관련된 인맥적인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시중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또 이런 루머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부분에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 정부에서는 무리하게 재건축을 막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비판이 오고 있죠. 그러면서 현재 신정부에서는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주택 공급 이런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삼부토건이나 중소형주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삼부토건이 아무래도 이제 그에 대한 대장주 성격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부토건을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삼부토건이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인 이제 이쪽으로 엮이는 모습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뭐 전체 이제 3부 토건의 그 내용, 뭐 기업 내용을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크게 현재 좋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현재 PBR을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3이 넘어가는 부분에 작년에 3이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올해는 현재 올해 전체 이제 추정 실적으로 이제 4분기 발표가 되면은 대략적으로 현재 3천억이 좀 넘어가는 부분들에 그래서 작년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 영업수익이 작년에 적자가 좀 되고 올해는 뭐 살펴봐야 되지만은 현재 크게 달라진 부분들이 아닌데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작용이 좀 되고 있다. 그다음에 M&A 관련된 부분들 대주주가 바뀌는 부분 때문에 이제 크게 상승을 해주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 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저점과 고점,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행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3파동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세력의 매집은 딱 한 달 정도 매집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여기를 20일로 꼽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연속 급등하고 조정 보이고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고 이제 조정 보이다가 여기서 이제 슈팅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량적인 이제 세력 매집의 측면에서 보면은 매집했다가 눌렀다가 다시 매집했다가 눌렀다가 거래량 없는 문봉으로 눌렀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형태로 보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지금 상승 삿발 형태가 만들어져 있죠. 망치의 양봉. 망치의 양봉은 뭐라고요? 즉시 추세 전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좀 일어날 확률이 많다. 그래서 3부 토건의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일 모레 좀 숨고르기가 되더라도 약간의 이제 그 세력성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점이 지금 현재 1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더블이 되면은 죄송합니다. 1,400원이죠. 더블이 되면은 이거는 보통 종목은 못 가요. 근데 더블을 넘어서 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목에 해당이 되는 2,000원대죠. 2,000원대에서 가면 보통 이제 4,000원대에서 약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한번 4,000원까지는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가져가고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이죠. 신혼종합개발, 뭐 까뮤 ENC, 범양건영 이런 좀 후발주인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그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지난해에 적자였지만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로서의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4,000원대까지는 들고 있어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좀 담이 작은 사람들은 4,000원까지 들고 있어도 괜찮나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예, 보통 그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상한가를 치잖아요. 네. 상한가를 치면은 그 다음날 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럼 매도를 했다가 그냥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나머지를 팔면 되고 나머지 물량을 다른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상한가를 파고 그다음에 팔았는데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 팔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시 저가 매수를 하면 된다. 그래서 판단이 안 설 때는 무조건 절반의 선택,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절반의 선택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럴 때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절반의 선택을 해보자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든 종목이 뭔지 만나볼 차례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히든 종목 7위 종목이었죠. 히든 종목은 아난티였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아난티였는데요. 아난티 장중 내내 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경색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오늘 북한과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어두겠지만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부분이 아무래도 좀 불안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아난티는 두 파트너님 모두 분석을 해주실 거잖아요. 어떤 파트너님이 먼저 해주실 거예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임찬 파트너님이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아난티 같은 종목은 많이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투자자이신 짐 로저스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옛날에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급 친환경 리조트
리조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레저나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매출액이나 이런 북한에 갔을 때 이쪽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북주로 연결되면서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일단 옛날 차트로 조금 볼게요. 옛날에 어떻게 움직임을 보였는지 보여드리면 대북주가 이슈가 되었을 때 엄청나게 강하게 한번 움직였었습니다. 이 무거웠던 종목이 어느 순간 이렇게 8,000원짜리가 바로 3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 말고 항상 대북주에 관련돼서 이슈가 돌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작년 10월 달쯤에 이슈가 돌았던 게 있었죠. 남북 통신에 대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대북주들이 한 번씩 다시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강하게 올랐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고가를 만들어 주고 나서 지금은 일단 보수 윤석열 당선인께서 되다 보니까 조금 대화의 문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이슈가 돌면서 조금 지금 현재 대북주들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 일단 아난티 같은 경우는 거래량 동반해서 지금 좀 하락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 그럴 때 진입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관망의 자세로 이 종목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재무 잠깐만 볼게요. 재무 잠깐 보면 일단은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조금 적자를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레저나 골프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조금 풀리고 있다. 그리고 사실 리오프닝 오고 있죠.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살짝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출액도 나쁘지 않고 흑자 전환이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으로 조금만 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는 대북 이슈가 없을 때는 항상 조용했었습니다. 이 종목.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북 이슈나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되게 연결되었다라고 하면 이슈가 돌았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량과 만 원 돌파할 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현재는 진입보다는 좀 관망의 자세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임찬우 파트너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도 이 종목 분석해 주실 거잖아요. 이 부분에 동의를 좀 하시나요? 예, 비슷하게 동의를 좀 하는 거죠. 네. 예. 시장의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법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예상대로 대북의 강경 노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전향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난티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PBR 2로서 약간은 높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난티 부분들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레저 그러니까 굉장히 프리미엄 관련된 골프 레저 모든 개발 분양 이런 부분까지 운영 수익까지 그러니까 온스톱으로 모든 것을 다 했던 그런 최초의 이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해, 가평, 부산 이런 부분들을 거점을 확보하면서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평이 좋아요.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은 우리나라 이런 이게 리조트가 있었느냐고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고퀄리티 부분들 하고 있고 또 금강산은 물론 이제 잠정적으로 문을 닫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권만 분양하고 운영권만을 해서 현재 2014년, 2015년에 상당히 어필을 좀 했었고 또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빌라도주, 아난티, 그다음에 청평 이런 부분에서 현재 분양을 할 겁니다. 8천억, 그다음에 1,000억 이런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운영권까지 같이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성장성이 높은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제 대북 북한에 있는 부분은 어차피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남쪽 현재 하고 있는 플랫폼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리오프닝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부정적으로 이제 보지는 않으셔도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난티 부분들이 그 새로운 그 부분들의 이제 플랫폼의 가치,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를 내가 할까가 아니라 차라리 분양을 받아서 운영권을 회사하고 나눠 먹을까?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근데 요새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호텔을 산다, 분양을 한다. 대신 회사에서 운영을 해주고 운영과 뭐를 몇 대 몇으로 나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가 물론 약간 사기성이 농후한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아난티는 그런 사업의 포맷을 완벽하게 구축을 했고 또 성공을 좀 했습니다. 또 이런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달리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테마니까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빠지면은 한번 접근하고 또 분양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차트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차트는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의 형상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8,000원 정도가 바닥 월봉상으로 보면은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여지는 좀 있지만은 8,000원 또는 7,500원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현재 다시 올라와 줄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남북 정책 부분들이 펼쳐질지 물론 이 부분들은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하는데 갭하락이 됐다가 다시 바닥을 다지고 갭상승이 일어났다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차트 의미로 보면 알리엔드 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진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펼치고 있는 사업의 퀄리티가 좋은 편인데다가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도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아난티 말고도 대북 관련 경협주 쥐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임상현 또는 임찬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한 내용들 더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접속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개인이 오늘 선택한 종목 5위부터 1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는 신원입니다. 4위는 SG 세계물산이고요. 3위는 쌍방울, 2위는 휴림로봇, 1위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5위부터 2위까지 만나보시고 1위 종목 어떤 종목인지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5위 종목은 신원이었습니다. 오늘 신원 종합개발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신원은 오늘 10%가량 빠지는 흐름 나타냈는데요. 자, 장중 내내 약세였습니다. 신원도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같이 하락세를 좀 탄 것 같아요. 자, 임찬우 파트너님이 분석해 주시죠. 네,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원이 최근에 올랐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아난티 때 설명드렸죠. 대북주 이슈가 돌면서 통신 연결이 된다라는 이슈가 돌다 보니까 신원이 대장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조금 조정 중에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이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0원 부분만 잘 지지를 해준다 하면 다시 한번 OEM 관련해서 의료 쪽 보복심리 이쪽으로 관련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신원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대북주가 조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잘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잘 벌고 매출액도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아까 저희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마로 쪽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종목명이나 이런 걸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일하는 구간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는 이때 대북주 이슈가 되면서 지금 강하게 한번 올랐다가 전체적으로 대북에 대한 이슈가 안 좋으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슈로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나쁘지 않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지 라인이었던 한 1,800원 부분과 1,900원 이 부분만 잘 지켜준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 종목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OEM으로 의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브랜드들도 있고 다양한 회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의료를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보복 심리나 리오프닝에 대해서 충분히 이슈가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슈가 조금 약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1,900원과 2,000원 사이를 잘 지지해주면서 돌파 흐름이 나올 때 그러면 2,200원 추가적으로 돌파 나올 때 이 종목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평선도 지금 잘 모아지고 있고요. 잘 눌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만 조금만 더 들어온다. 그리고 시장에서 의료 쪽이나 리오프닝 관련해서 의료로 조금 수급이 들어왔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고요. 2,200원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북주 이슈가 돌면서 대장주가 됐고 매출액이 좋은 회사니까 지금은 조금 세일 구간이라고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4위 종목은 SG 세계물산이었는데요.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1.25% 상승한 647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런데 테마주 하면 아무래도 좀 시원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해보기 쉬운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또 시원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SG 이제 세계물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그 현재 알다시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그 정치적인 테마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그 리오프닝 관련된 우류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류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대형 바이오의 OEM 방식, 다시 말해서 주문자 생산 그 부착 방식으로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런 기대감들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도 5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성전장, 바소, 여성복, ABFG 이런 부분들까지 현재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이슈가 된 부분들은 현재 SG 세계물산에서 현재 그 봉천동에 약 20만 평의 그린벨트가 묵혀진 땅이 있다.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되면은 상당히 이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와져서 얼마 전에도 한번 상한가를 좀 쳤던 그런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데 SG 세계물산 부분들은 매출액이 조금씩 그 줄어드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약간 적자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 PBR이 0.5까지 그 PBR이 0.5까지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 또 흑자전환 기대감. 그다음에 그 개발 기대감 이런 뉴스들이 분명히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 박스권 매매라는 전략들이 필요해 봅니다. 박스권 매매라는 것은 이 종목이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상태에서 날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위아래 등락이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한번 바닥이다 생각하면은 매수를 하는 관점, 한번 이런 부분들이 한번 바람이 불면은 한번 더 튀어주는 관점 이런 부분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한 그 600원에서 한 700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고점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930원, 그 다음에 이제 960원 이렇게 지금 되죠. 그러면은 안전하게 잡고 한 900원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700원에서 한 900원 사이에 어떤 그 박스권이 형성이 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고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빠졌다가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바람이 불고 뭐 재개발 뭐 바람이 분다 이런 부분 되면은 한 번은 좀 튀어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재 그 성장성이 높은 부분이 아니라 테마적인 요소가 2개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튀어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세, 그 다음에 반등은 800원 또는 플러스 알파 이런 전략을 가지고 현재 임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히려 성장성보다도 테마 관련된 부분이 두 부분
그러니까 정치 테마 그리고 리오프닝 의료 관련주라는 점에서 리오프닝 테마까지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3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임찬우 파트너님이 소개를 해주실 텐데 쌍방울입니다. 쌍방울은 오늘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좀 표정이 안 좋은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일단 앞전에 한번 수급이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요. 체크를 하면 일단 이때 당시에 티웨이 항공을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강하게 한번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이후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또 한번 광군제 이슈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섬유 유통 관련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마 리오프닝 관련주로 추가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래도 쌍방울 옛날의 명성, 그러니까 IMF 전에 명성을 다시 한번 찾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김수현 씨가 광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한번 했었고요. 조금 많이 트렌드화를 지금 변해가고 있다. 4명의 기업 대표가 조금 더 이 회사를 살려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는 공장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땅에 대한 가치의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 회사 매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이 회사의 땅에서 뭔가 개발을 한다 아니면 매각을 한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지금에서 눌려 있지만 추가 슈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때 당시에 항공사를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한번 움직였었습니다. 하지만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인수를 못한다 이런 이슈가 돌면서 다시 한번 급격하게 하락했는데요. 이후로 광군제, 그러니까 보복 리오프닝 광군제 해가지고 보복 심리에 다시 이 종목이 한번 움직였다가 지금 다시 중국이란 전체적인 면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았다. 외면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조금 차트를 좀 보면 일단 많이 이렇게 하락하고 시작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오늘 많이 올랐었고 어느 정도 시장에 주목받은 종목들은 더 강하게 올랐었는데 이 종목 지금 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이 왔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와 있고 새로운 오너가 이제 조금 많은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슈가 됐을 때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트라이가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조금 이슈가 관심 있는 그런 속옷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만약에 개선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일단 이 종목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눌려 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650원 지금 현재가 보다는 위에 오실 때 어느 정도 650원에서 700원 라인을 잘 지지해주고 나서 거래량이 한 번 더 이슈와 동반됐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다고 하면 850원까지는 금방 갈 거고요. 왜냐하면 가볍고 조금 빠르게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 때문에 850원까지 금방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지금 세일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섬유 유통 관련주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650원에서 700원 선을 지지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2위 종목이죠. 휴림 로봇 짚어볼 차례인데요. 임상현 파트너님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은 삼부 예. 토건 이슈가 좀 컸겠죠. 예. 로봇 관련주 부분들도 현재 최근에 이제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 이제 휴림 로봇이 이제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내용 추가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산업용 그 제조 로봇, 그 지능력 서비스 로봇 이 두 분야인데 산업용 제조 로봇이라는 것은 각 공정별로 용도에 맞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특화된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은 애완 로봇. 템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새 고속도로 휴게소나 뭐 튀김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로봇이 커피를 따르고 로봇이 튀김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능별로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생활 속에 깊숙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약간 재무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려고 현재 삼부토건을 이제 매각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삼부토건이 이제 상한가를 갔던 그런 내용인데 휴림 로봇 자체의 성장성 자체는 좋습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을 보통 하고 있는데 보통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정부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산, 그러니까 국방이나 아니면 소방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는데 이쪽 휴림 로봇도 이런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뭐 그런 다양한 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는 최근에 매각에 대한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휴림 로봇에 대한 그 모멘텀이 있지만은 현재 대기업하고 연결된 로봇스타, 로봇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뭐 더 좋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전체 크게 보시면은 삼각 수렴형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어느새 이제 슈팅이 되느냐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 한 번 급등하고 급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급등이 돼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야 되죠. 다시 내려오고 반등을 하는데 내려오지 않고 버텨주고 행보를 해주고 있다 하면은 뭐가 내부 추세가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부 추세가 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가운데 행보다가 이제 상승사파 형태가 나타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모든 출발은 이 캔들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승사파 십자도 중에서 튀었죠. 그래서 요거는 현재 5일 이내에 현재 다시 한번 매각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튀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재료적 이슈 이런 것에 동반해서 한번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은 숨고르기 후 추가 상승과 또는 2,200원에 대한 쌍봉 고점 마디 매매도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전략을 압축을 하고 싶습니다. 네, 2위 종목인 휴림 로봇까지 짚어봤고요. 자, 이제는 1위 종목이죠. 히든 종목 만나볼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1위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오늘 흐름이 1.44% 상승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원래는 두 분께 다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어떤 분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네, 임찬우 파트너님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돌고 돌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회원님들한테 돌고 돌아 원전이다. 왜 원전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카톡방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간략하고 빠르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 돈을 어떻게 쓸 거냐, 돈을 어떻게 쓸 거냐면 지금 개발을 하겠다. 수소 관련된 터빈이나 발전기의 발전 시설을 개발하는 데 쓰겠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어쨌든 원자력계도 되고 수소도 되고 친환경 쪽으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풍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지금 전기가 많이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서 지금 오늘 조금 원전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조용받았던 게 아마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갭상승했던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PT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생가스 부문에서 시장에서 점점 확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풍력에서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트렌드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도에는 3.3% 그리고 30년에는 5.5%까지 늘려보겠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터빈이나 이쪽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자력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나 가스관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조금 그래서 더 계속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원자력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조금 지금 인정하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전기를 쓰고 전기차를 만들고 막 타는 데에는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거 부분에서는 다시 화력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서 그러면 이럴 거면 원전을 좀 쓰자
않냐라는 이슈가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필요도는 지금 현 정부 돌아오는 지금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원전에 대한 이슈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서 결국은 원전은 조금 될 거다. 대신 대형화가 아니라 소형화로 시켜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기술력이 아마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 일단은 오늘 상승 같이 해주고 나서 지금 조금 전체적으로 음봉을 만들어 줬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외국인이나 기관이 조금 팔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내려왔을 때 갭 상승했던 부분만 잘 지켜준다 했을 때 이 종목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지금 어느 정도 잘 눌려 있고 추가 상승 모멘텀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임찬우 파트너님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원전 산업 흐름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주유소 일부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샵 0082번으로 임찬우 또는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접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